네, 74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충주 사건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편의상 A, B로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는 B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토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왔어요. 왜냐면 A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토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오니까 이걸 C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상 건물은 뭐다? B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 낙찰자는 말이죠. C는 B 건물입니다. B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이 뭡니까? 건물 철거 가처분이잖아요. 가처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이 지상 건물에 대해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C는 이제, 경매 대상이 아니고 건물만 경매 대상이잖아요. 과연 이 건물을 누가 낙찰 받아야 될 것이냐? 라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사건은 이겁니다. 그림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이상권이다, 뭐 관습상 법정이상권 이렇게 뭐 경매정보 뭐 뚫어지게 쳐다봐봤자 답 안 나와요.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살포시 날짜 순서별로 나열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금방 이게 내 눈에 들어와버린다니까요. C가 토지 소유자인데, 야,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니 과연 누가 낙찰 받아야 되는가? 건물에 보니까 이 건물이 7차 기일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요 C 요걸 밑으로 내려올게. C가 있고 건물인데, 건물은 만약에 D라는 사람이 낙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D라는 사람이. 지금 잘 들으세요. D라는 사람이 낙찰 받을 수 있어.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 아니야. 봐가지고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고 그러잖아. 없지요. 없어요. 그러면 C는 다시 D에 대해서 건물 철거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요. 맞지요. 건물 철거. 그러니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러면 건물 철거하라 이거죠. 철거하라 이거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철거하라 한다니까요. 그런데 봐가지고 지상 건물이 훅 불어가지고 그냥 와르르 쓰러질 정도라면은 C는 D한테 야, 건물 부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사진 보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외벽은 보니까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깔끔하게. 그죠?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7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뭐다? 너무 막 그냥 이게 이분들이, 이제 지상 건물은 이게 완전히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D라는 사람이 슉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 뭡니까? 이게 죽 쏘서 뭐 주는 꼴입니까? 개 주는 꼴이라니까. 자, 왜냐면 이게 C 입장에서 봐가지고 D한테 확 건물 부사뿌까 그러니까 D는 확 부사뿌라거든요. 확 부사뿌라는 게 C 입장에서 확 부수기가 좀 아까워. 그때는 이제 D가 나름대로 C한테 D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C가 소유자인데 D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이상권이다, 관습상 법정이상권이다, 민법 622 차지권이다. 이건요, 전부 다 법 내용이나 법에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게 물론 법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그런데 법은 알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D는 알고 들어갔다. 왜냐면, 자, 여기 7차라는 거 우리가 이제 주목하자 이거죠. D는 알고 들어갔다 이거죠. 알고. 왜냐면 그 법직권 성립 안 되는 거 안다 이거죠. 그럼 일본 들어가요. 그런 사례들 몇 번 목격을 했다니까요. 저도 그전에는 너무나도 법률적인 측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건물을 왜 받았지? 바보 멍청이 아니야? 토지 소유자가 열받으면 건물 부수라고 할 건데, 근데 부수긴 뭘 부수? 나중에 말이지, 그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까 지상 건물은 뭐다? D 걸로 돼 있고, 땅도 D 걸로 돼 있어.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요, C는 D한테 막 방방 뜨겠지. 그죠? 확 건물 부숴버란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요 단계를 딸깍 넘어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 DD로 딱 한 사람 앞으로 통일돼 버린다면, 지가 지 땅 사는데 무슨 얼어 죽을 법정이상권이고 관습상이 법정이상권이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 입장에서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된다. 야, 이 건물은 말이지 법정지상권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처분했잖아. 가처분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아무도 못 들어와. 뭘 못 들어와?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오는데 단 조건이 뭐다 이게?
상당히 건물 감정 가격이 저렴하다면. 예.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또 이게 좀 약간 위험 부담감이 있어요. 그 상당히 건물을 낮은 금액을 낙찰 받았는데 CEO가 딱 보더니 완전히 정색을 하더니 건물 부숴라. 나 건물 철거할 거다 하면서 포크레인 가지고 직접 건물 부수려고 한다면은 그땐 예를 들면 D 입장에 봐가지고 자기가 이 건물을 한 2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면 2천만 원 날라가는 거지.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또 D 입장에서는요, 또 C를 골탕 먹일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 이런 거 자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C와 D가 했던 머리 싸움이 수싸움이라니까요. 그럼 C가 좋습니다. C가 D한테 인상 뿌리면서 그냥 나 당장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걸 부숴본다. 이거는 그 D 입장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2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맞잖아요. 건물 자체가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D는 C를 골탕 먹이는 방법 뭐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봐가지고요. 임차인을 막 씹어놔버려요. 임차인 심어놓고 물론 전입신고도 뭐 이렇게 해놔야겠죠. 그죠? 임차인 심어놓는다 이거지.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C가 안에 사람 살고 있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팍 부숩니까? 그럼 살인이지. 안 되지. 그럼 C는 뭐다? 건물을 철거하기 앞서가지고 여기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근데 지상 건물에 보니까 건물 소유자 위에 다른 제3자가 있을 경우는 그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쫓아낼, 즉 토지 낙찰자입니다. 명도 집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첫 번째 C는 뭐다? D 건물에 대해서 첫 번째 뭡니까? 명도 집행하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맞잖아요. 이거 경매 절차가 아니잖아요. 경매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니 대항력 없는 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명도 소송이라니까요.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떡합니까? 집행관 대동해가지고 두 번째 건물을 철거하니까 철거를 해야 돼. 철거하면 세 번째 뭡니까? 건물에 대한 그 폐자재가 있다고. 폐자재를 그냥 동네 뭐 길바닥에 아무 데나 내버리면 됩니까? 그거 안 되지. 그것도 돈 들여가지고 팍 또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소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봐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어쨌든 봐가 첫 단추부터 잘못됐잖아요. 그죠? 토지건물 소유자가 틀려버리잖아. 어차피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 틀리잖아요. 틀리죠. 등기부 등본상 기준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보니까 토지건물 소유자 틀려. 이 상태에서 땅이 경매 넘어왔네. 여기서 그다음부터 뭐 법정이상권의 성립 요건, 관서법상 법정이상권 성립 요건 그런 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땅이네. 땅이 경매가 넘어갔고 잠깐만요. 또 있는데 여기 어디가 붙노? 이게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죠? 건물이 경매 넘어왔잖아요. 건물이 경매 넘어왔는데 1차 감정가격이 1억이잖아요. 1억. 1억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있는데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7차 건물에 2,6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채권자, 이분들이 토지 낙찰자입니다. 이분들이 건물은 있잖아. 이게 땅을 적법하게 사용, 완전 법리적인 측면에 너무나도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그죠? 너무 열심히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생각하니까 한 번은 막 못 저질러.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지.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나지. 그럼 나 말고는 다른 놈은 절대로 못 들어오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뭐 때문에 들어온 얘기. 감정 가격이 2,600이잖아요. 2,600이 떨어졌는데, 글쎄, 이 사건 있죠. 잠깐만. 제가 이거를, 여기 계산기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9,900에서 곱하기 0.8. 이건 충주는 30% 저감률이네요. 곱하기 0.7 하니까. 맞네요. 그러면 2,610만원 정도 보고, 건번기일날 만약에 유찰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기일날 보니까 2,610만원 곱하기
0.7 하게 되면, 뭐야. 계산기도 제대로 말 안 듣네요. 곱하기. 다음 기회 1,8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1,800만 원 좀 더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건평 연면적이 29평이고 제시외가 13평이에요. 이 제시외 이것도 보니까 포함됐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제시외 해가지고 제시외 다 포함됐잖아요. 보세요. 제시외 건물 현황 해가지고 전부 다 매각 포함 다 돼 있죠. 그죠? 제시외 목록에 보니까 보일러실, 창고, 건조기 창고, 컨테이너 창고, 수목, 수목도 이게 일종 제시외인데요. 이게 다 이 평가가 돼서 포함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게 금액이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아까 일체감되니까 9,900만 원 나왔거든요. 그죠? 제시에 포함된 거예요. 자,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보세요. 그럼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29평에다가 13평 같은 경우는 몇 평입니까? 42평이요. 와, 그죠? 42평인데요. 감정이는 이걸 과연 42평짜리 맞죠? 29 플러스 13만 42평인데 1억 정도 잡고 나누기 42 하면 평당 감정에는 238만 원, 예. 238만 원을 감정 가격으로 평가를 했어요. 응? 근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요. 다음 길날 감정 가격 1,800이라고 그러죠. 그죠? 최저 가격이. 이번에 낙찰 안 되고, 이번에 제가 볼 때 이분들 본인들 낙찰 받아야 돼.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적당히 부려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또 8차길날, 나 또, 그 건물은 나 말고,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누가 들어가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8차길날만 1,800이라면, 8차길날 1,800만 원 낙찰 되잖아요. 그죠? 1,800만 원. 나누기 42평 하면요. 와, 이게 평당 43만 원이 안 돼. 238만 원을 감정이 평가했는데 이게 43만 원밖에 안 되고 평당. 그럼 이게 이런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요거 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말이죠. 이거 입찰 들어간다니까 해보낸다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토지 이 소유자 겸 이 건물 경매 신청을 이 양반들은 말이죠. 봐서 건물 부수하자니 부수기가 아깝고. 아우, 얘가 1,800만 원, 그러면 1,800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5천에 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땅 나한테 대팔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 생각인데, 제 생각뿐만 아니고, 실제, 필드에 사시는 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보들이나 그냥,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 이렇게 하죠. 예. 법리정책 막 따진다 하고, 배당표가 어떻게 되냐, 순환배당이냐, 흡수배당이냐, 동시배당이냐, 이시배당이냐, 뭐. 우와. 그 뭐라 따져봐가지고. 실제 경매하시는 분들 그거 안 따져요. 그냥 떠봐 물건 보고 되었다 휙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저희 안정현 경매 스쿨에서는 뭐 제가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데 이걸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조금은 이제 좀 감은 떨어져요. 감은 떨어지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약속 안 했습니까? 뭐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최대한 여러분들과 만드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건강한 부자가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러면 돈이 뭔지 돈이 참 좋잖아요. 오늘 채팅창 보고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둥글게님 1등이시네요. 수보리언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마옥님, 둥글게님, 에리카님, 이강희님, 우리 최선희님, 네, 감사합니다. 나사랑님,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시화호님, 나님, 박황용님. 오늘 입찰에서 떨어져서도 괜찮아요. 우리 박황용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입찰, 상당히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자꾸 들어가세요. 저번에 지분 낙찰 받았는데 또 매각 불허가 결정 나신 모양이더라. 그것도 상관없죠, 뭐. 매각 불허가 결정 나면 어쩔 수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자꾸 법정 가셔가지고 입찰표 쓰시고 경매 정보지 보시고 해야지 내가 감을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을 만하면 채널 와서 영상을 보다가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잊어먹을 만하면 경매 정보지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정보지 이거 유료로 해가지고 이전에 100만 원짜리 그걸 보자니까 엄청 아깝잖아요. 뭐. 잊어먹을 만하면 경매 정보지 보니까. 저는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내가 진짜 경매에서 돈 벌고 싶다 하면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경매 정보지 100만 원짜리 봐요.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그냥 경매 정보지 말이지.
안 볼 거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계속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경식님 감사합니다. 한태환님 네 감사합니다. 리키님, 윤집님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강성확님, 마마깍꿍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마마깍꿍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절절포. 이게 참 좋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관 뚜껑이 닫힐 때까지는 누가 그런 얘기 했다. 유튜브 보니까 관 뚜껑이 닫힐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빠삐형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지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 거예요? 어호님, 경매일순이님, 매주콩님, 알까기대왕님, 지토수님, 김혜진님, 부부익스님, 필구님, 이명남님, 홍대희님, 아리수님, 이정아님, 고공샘 부동산TV님, 홍시님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박헌성님, 홍시님도 오시고 최선영님, 홍시님, 홍시님 좀 모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5월 6일 날 해가지고요, 1차 저희 번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예상으로는 5월 20일경 해가지고 또 2차로 이제 번개 모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중인데, 그런 번개 모임 공지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건강한 부장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보셔가지고요. 그것도 이제 뭐, 다른 뭐 경매 학원처럼 말이죠. 그냥 뭐 모임 하는데 몇십 명씩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공간이 협소해가지고요. 10명 이상 앉으면 안 돼. 깝깝해서 안 돼. 그래서 선착순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곽충건님, 장완숙님, 네, 감사합니다. 초심가치님, 네. 다음에 맹자월님, 아이고, 마마깍꿍님하고 빠뿅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뭡니까? 이러다 제가 커피 중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중독자가 돼도 좋죠, 뭐. 그죠? 일단 그렇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 사건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더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오시죠, 그죠? 이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건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주 사건인데요. 이게, 좀, 이렇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이제 물건에 대해서 검색할 적에 하고 나서 분석할 적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 사건이 진행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또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하고 약정지상권까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뭐냐, 이게, 어떤 분들은요, 관습법상이 맞냐, 아니면 관습상이 맞냐, 이게 막 따지신 분 계시더라고. 민법, 제가, 가지고 있는 민법 책이 있어요. 그게 페이지가 한 2000페이지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식한 책이야. 엄청 두꺼워요. 거기 보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중에서 보면 말이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고, 판결문 중에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럼 뭐, 관습법 하니까 법자가 한 글자 많으니까, 그럼 관습상에서 법자 빼버리고, 그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뭐냐? 이게 옛날부터 관습에 의해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법제화 되었다. 뭐 일단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 대법원 사건 보는 내용 하나 메모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해야 된대요. 또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매나 정려, 강제경매, 공매, 이게 또 사건번호 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건 다,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 사건 번호가 이제 우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대법원 98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항상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경매로, 그것도 뭐다, 임의 경매로, 그죠? 여기 이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강제 경매하고 공매 있잖아요. 그죠? 공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지면 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그런데 어쨌든 효력 측면에 있어서는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나 거의 대동소이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거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라 이거지. 예. 달라져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부순다는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만 된답니다. 이래야지만 지상건물은 뭐다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즉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약정지상권은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뭡니까? 맨 땅이죠. 나대지를 담보 취득할 적에 보면요. 저당권자가 먼저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상권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지상권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이건 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뭐 담보 지상권이라고들은 또 표현해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별로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저당권인데 우리가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왜 지상권을 왜 설정하지, 그죠? 이것도 조금 더 칠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약정 지상권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쌍방간에 약정을 하는 게 약정,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지 소유자가 A인데, B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말이지, 당신 땅 내 좀 사용하자. 알았다. 근데 있잖아, 나 당신 땅에다가, 내가 지상권자를 해가지고, 그죠? 지상권자를 해가지고 등기하자. A가 알았다. 서로 쌍방간에 약속하는 게 약정, 그죠? 약정이니까. 약정, 그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항상 타인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남의 땅 사용수익한다. 네. 사용수익한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 가지고요. 칠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라는 것은 뭐다? 이게 지상에 건물이 없는 겁니다. 나대지에 대해서 이제 이걸 땅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다 이랬을 적에는요.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 갑이라면 저당권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하면서 같은 날짜에 또 갑이 지상권 설정해요, 지상권. 근데 보니까 저당권, 지상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동산 등기부 을구상이 표시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같은 날짜니까 동일자에, 그죠? 동일자에 저당권, 지상권 을구니까, 을구니까 같은 구잖아요. 동일자에 동구상에 저당권하고 지상권 서로 상이한, 틀린 권리잖아요. 그죠? 이랬을 땐 소위 동순, 별적,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예. 동구상에는 순위번호, 따라서 저당권 순위번호가 지상권 순위번호보다 빠르다. 따라서 저당권이 선순위다. 일단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당신 땅 좀 사용하자. B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알았다. 땅에 대해 지상권 설정하자. 그러면, 타인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거든요.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물권화 시킴으로 해가지고 다른 모든 제3자한테 나는 있잖아 A 땅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야. 이런 건 이제 만천해야 되는데 공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 땅을 담보로 잡으면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우리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떡 사용 수익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단지 저당권만 설정한다. 그런데 아니, 나대지인데 왜 지상권 설정한다? 그럼 지상권 설정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말이지,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저당권도 설정했지만 이 땅을 우리가 쓸게. 이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상권하고 이 지상권 순수하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그런 권리인데 여기에 저당권자가 담보 대출을 해주면서 지상권 설정한다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저당권이라는 어떤 담보 물건을 보다 확실하게 소위 보좌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 왜 지상권 설정하냐? 그러면요, 첫 번째, 나대지인데, 지상권 설정 안 하고 저당권만 설정한다, 시작이겠지, 저당권만 설정한다 그러면요, 나대지인데 땅에다가 저당권만 설정한다더는 소유자가 만약에 A란 말이죠, A. 나대지에. 예. 갑이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서 저당권만 설정하였다. 그럼 A는 뭐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 그죠? 소유권의 권능은 뭡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갑은 뭐다? 단지 저당권만 담보 잡았다는 건 뭡니까? 예. A가 이자 등을 제대로 안 낸다면은 이거 경매를 붙여버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 그런데 요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다? A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용 수익권은 A가 가지고 있다. 왜? 갑 너는 뭐 저당권만 설정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A 입장에 봐가지고 갑이 말이지, 저당권만 설정했다. 알았어. 해가지고, 집을 지어버렸네. 집을 지어가지고 이 갑 저당권자를 애를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봐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지상권 왜 설정하는 게 이 지상권 뭡니까? 요 지상권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약에 저당권자 갑이다. 그럼 지상권자도 갑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자 역시 마찬가지 채무자,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든지 이자를 제대로 안 낸다면 이걸 처분한다. 처분. 이게 처분한다는 건 뭡니까? 처분하는 것은 경매 붙이는 것이고 이것은 뭐다? 담보권이죠.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 설정한다는 것은 원래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요 세 가지 권능을 저당권자 갑 이 사람이 자기가 싹 다 가져오기 위한 것이. 따라서 A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대지인데 봐가지고 이 자기 땅 위에다 집을 짓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 땅이래가 지가 지 마음대로 못 지어요.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이 저당권자, 그럼 지상권자 아니십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한테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아마 건축 허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당권자 갑이 입장에서 봐가지고, 건물 짓는 거야? 그래. 건물 지으면 우리 건물도 추가로 우리한테 담보 제공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갑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무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거. 또 하나 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저당권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순수하게 나대지나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가보니까 우두두두두 이건 뭐다? 집은 집인데 이게 등기가 안 된 집이야.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요. 이게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건 건물 없는 거야. 없는 걸로 봅니다. 등기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나대지로 봐가지고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도 설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 지상권 설정했으니 무조건 100% 나대지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런 내용도 제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영상물에서 또 이제 필요하면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해 가지고요. 쭉 말씀드리고, 이제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하고 이제 약정 이상권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8일 날이죠. 그죠? 모레, 4월 28일 날에는 이제,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의 대항력, 이게 상당히 요걸 가지고 하면요, 장난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4월 28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